네, 우리 지난 시간에 소책자에 대해서 했는데 첫 시간에 했던 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헤드카피 하라고 기대라고. 소책자 제목하고 소책자를 쓰게 된 경위, 그렇죠. 그 소책자를 쓴 첫머리, 왜 이 소책자를 쓰느냐 했는데, 소책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목이에요. 타이틀. 타이틀에서 확 눈길을 끌고 흥미를 끌지 못하면 책자를 신청하지 않아요. 이 소책자는 우리 랜딩 페이지 만들 때 오퍼가 되는 거거든요. 잠재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잠재 고객을 모집하는 이 도구를, 잠재 고객을 모집하는 이 도구를 섹시하게 아주 신청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건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첫머리에 이러한 이유로 썼구나라는 게 공감이 돼야 그 뒤부터 읽어요. 자, 그리고 이 제목은 이러이러한 제목에 소책자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나한테 관심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암 환자들한테 진짜 관심을 끄는 거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제목이어야 돼요. 근데 너무 평범하게 쓰신 타이틀들도 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 정보, 넘쳐나는 정보 중에 내 걸 선택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아주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적인 그런 제목, 타이틀이어야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나오고 있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김대일 대표님 잘 보이시면 머리에, 네. 좋습니다. 자, 이 소책자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소책자를 만드는데, 소책자를 잘 만들어야 소책자를 신청을 합니다. 소책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를 몇 분이 안 오고 계시죠? 최지혜 대표님, 조현순 대표님, 또 우리 조성원 대표부터 해서 절반 정도가 아직 안 와서 조금 복습을 하고 올 때쯤 되면 바로 진행할게요. 네. 자, 소책자는 제가 이런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5단계. 커뮤니티는 이익의 근원이 되는 건 고객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비즈니스에서 아무리 내 상품이 좋아도 고객이 내 상품을 이용해 줬을 때 비로소 이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 때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처음 시작했던 멤버들은 했어요. 고객 이용 후기, 양식지 만드는 거. 그래서 고객 이용 후기부터 모아야 된다 했습니다. 고객 이용 후기를 많이 모아야 판매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객 이용 후기를 목표를 정해서 모아야 되고요. 고객 이용 후기를 모은 다음에는 뉴스레터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뉴스레터는 우리 소책자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그러면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사례들이죠. 뉴스레터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소개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소개 카드는 고객의 4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충성 고객할 때만 사용한다고 했죠. 이 소개 카드는
소식지를 마친 다음에 각자의 소개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카드, 충성 고객에게 사용하는 마케팅 툴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례를 보여드렸었고, 소개카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했었던 거, 주변에 고객 확보 문제로 고민하시는 사장님 안 계십니까 해서 고객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걸 소개하는 형태를 띠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소개 카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소책자인데, 소책자는 나 자신을, 우리 회사를 전문 회사,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마케팅 툴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소책자를 만들 때 쉽게 만들기 위해서 소책자 쓰는 법 설명을 드렸었고, 소책자를 쓰는 실습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소책자 빨리 안 넘어가네. 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소책자는 다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소책자가 하는 기능은 잠재 고객을 모으기 위한 특전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 소책자를 만드는 이유가 고민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책자를 하나 만드는 이유는 나의 잠재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나를 대신해서 세일즈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책자를 하나 써놓고 나면 소책자가 얼마나 유용하게 내 일을 대신해 주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소책자는 일단 이런 형태를 떼야 돼요. 그 세일즈 레터 패턴을 가져야 됩니다. 세일즈 레터는 고객을 끌어모아서 구매로 유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자, 그러니까 문제 제시형. 문제 제시형이 뭐냐면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건드리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당신의 문제를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걸 어필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 문제 제시형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선동을 해야 돼요. 더 심화되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신갑수 대표님이 남 앞에 서서 발표만 잘하면 지금 수십억 대 재벌이 돼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냥 몇 억 대밖에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잠재 고객 확보한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타겟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방치를 하게 되면 얼만큼 심각한 손해나 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지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공감하게 해놓고 그 뒤에 내 상품을 그때 내미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상품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자, 내 상품이 당신의 그러한 문제를 얼만큼 쉽게 간단하게 해결해 주느냐를 어필을 함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나에게 의뢰하게끔 하는 게 이 소책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형, 선동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기서 빠져있지만 바로 다음에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게 소책자의 역할이에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고객들은 이제 잠재 고객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 내 상품이나 서비스의 타겟 고객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나열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할 일이 이걸 할 거예요. 진짜 타겟 고객을 제대로 설정을 했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그 고객이 공감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심각한 상태로 그 문제를 방치했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어떤 상황에 빠지는지를 부추겨 주는 거예요. 네, 불안이나 분노를 이런 걸 더 격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케팅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더 심각한 상황. 예전에 전단지 한번 돌린 거 가지고 조금 성과 보고 몇십 년 동안 지금 하나도 성과가 없다. 그러면 옛날에 돌렸던 전단지에 지금 집착하면 우리 석기 시대 때 돌로 사슴 잡던 시대에 지금 시대에 이 화살 가지고 전투기 쓰러뜨리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택도 없고 먹히지도 않는 방법을 그걸 부각을 시켜주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무기를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는 거죠. 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전엔 그게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러한 노하우를 적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우수성, 간편성 이런 거를 소책자에서 제시를 함으로 해서 상품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게 소책자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뼈대는 이거예요. 소책자의 뼈대. 타이틀이 섹시해야 됩니다. 타이틀에서 눈길을 끌고 타이틀에서 관심을 끌어야 돼요. 타이틀에서 명확하게 타겟 고객의 문제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머리가 이제 책을 쓸 때 그 머리글하고 똑같아요.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고민해가지고 이런 노하우를 제시하는지 이런 부분을 첫머리에 써주는 거예요. 요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과제를 올려주셨고 오늘은 과제를 좀 점검한 다음에 이 부분 고객의 문제, 네, 고객의 문제를 각자 하시는 아이템이 틀리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를 한번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고객의 문제를 방치했을 때 어떤 심각한 상황이 되는지를 우리는 그걸 이제 들으면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들은 걸 가지고 자기 소책자 쓸 때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자,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고객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공감. 여기까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예상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상품의 우수성. 이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할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1, 2, 3장으로 돼 있는, 여기서 고객이 심각하게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게 서비스나 상품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타이틀은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고 그 타겟 고객의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반응을 합니다. 이게 내 문제네? 아, 나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는 게 타이틀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소책자의 타이틀은 일반 도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출의 8화를 잡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책자의 제목들 다 과제 올려주셨는데 그 제목이 이 책이라고 생각하고 책의 제목이 딱 보고 교보문고에 많이 있는 책 중에 내가 쓴 제목이 눈에 띄는지 관심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참고 예문으로 이렇게 했었죠. 초등 6학년부터는 공부 방법을 이렇게 바꾸세요라는 제목을 썼고 그 다음에 제목머리에 소책자를 쓴 이유 이걸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과제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친구들 움직이지? 네, 최지혜
대표님이 올린 과제 제목이 이거예요. 4년제를 졸업하고도 아직도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 이게 책의 타이틀이에요. 책의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여기 가니까 관심이 가요? 신문 기사 내용 좀 신문 기사의 내용의 일부 어떻게 뭐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저거는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네네. 올라왔을 때 카드 올라왔을 때 답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이 분야가 좀 이렇게 뭐 제품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특화된 영역이다 보니까 네. 예, 다들 이렇게 못 따라드리겠더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그냥 평이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평이하다. 4년제를 졸업하고도 아직도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4년제를 졸업했는데 아직도 백수이죠? 그죠? 자,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고 나의 문제로 일반적인 문구는 너무나 많이 봐서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좀 약해요. 자, 그럼 좀 자극을 준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백수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백수로 살려고요? 아니, 딱 보니까 그럴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4년제라 그러니까는 뭐 물론 대학인지 알면서도 어디에 근거를 쓰는데 그게 그것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으고자 하는 타겟 고객은 뭐냐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인재 채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년제 나온 사람을 찾겠다. 이거고, 이년제는 아닌 거죠. 저 그 생각은 언뜻 네. 그 2년제가 취업이 뭐 보수비 그런 걸 페이 그런 것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뭐 학벌 학력 뭐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잘 되니까 조금 자존심을 조금 긁는 4년제 좀 그런 거 어떨까. 한번 긁어보세요. 2년제 되기 싫어갖고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2년제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잘하는데도 아직 아니 그러니까 2년제보다 당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2년제가 취업이 잘 된다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지가 상파가 된 상태에서 4년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자, 여기서 4년제로 한 이유는 좀 그래도 학벌이 있고 좀 그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인재? 그래서 4년제를 정한 거죠? 네. 아니, 박사를 있다는 건 아니네? 너무. 자,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고, 타겟 고객 중에서도 4년제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도 남 앞에 서서 말하기 싫고, 가르치기 싫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 그건 이제 조건의 하나인 거죠. 4년제를 나온 사람 조건의 하나인데, 남의 성공도 돕고, 자신의 그 인생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인재로 뽑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딱 명확하게 타겟의 종류를 계속 나열을 해보시면, 여기서는 꼭 4년제라고 했지만 4년제라고 다 적합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성향을 타겟을 하든가, 남 앞에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좋아하시는 분, 이런 식의 뭔가 좀 원하는 인재상의 그 특징을 나열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데 기회를 못 잡은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맞아요. 네, 제목 정하실 때 타겟 고객을 먼저 쭉 나열을 해보세요. 10개고 20개고. 제가 하나 써봤는데요. 네. 보람 있는 교육업 연봉 5천에 도전하세요. 연봉 5천에 도전하세요. 이런 괜찮은데 내 갈까?
연봉인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5천 원 어떻게 받냐, 아니, 뭐 아니냐. 꽂으니까.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이 몇 명 뽑아요? 네? 몇 명 뽑아요? 뭐 하는 무한정? 무한정인데 일단 괜찮은 사람 뽑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 면접을 보긴 해야 돼요. 네. 학원을 운영하시는구나. 학원이 아니고 기업의 팀장인데 인재채용 담당자예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아, 우리 아버지 지원이. 이해가 잘 나오는데.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팀에 배속을 해서 제가 양성하는 거예요. 5천만 원 그건 좀 크네. 그거를 누가 사람들이 믿을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1년 차부터 받지는 않죠. 2년 차 같으면 다른 팀원들이 많아요. 그걸 처음부터 가야겠다. 근데 일을 많이 한 만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또 네, 그걸 좀 잘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자, 그럼 제목은 좀 더 고민해서 제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자를 신청을 할지 말지는 제목에서 80%를 정해요. 이게 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한테 해당되는 그런 제목이어야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제목은 다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4년제를 졸업하고도 아직도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4년제 임용고시생 누구누구는 친척들 사이에서 취업 얘기만 나오면 상처를 받습니다. 넌 공부가 취미니? 언제까지 부모님 돈 받으면서 취업 준비만 할 거야?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후에는 다 가족들에게 힘되고 지금 지원받은 거 보란듯이 좋은 직장 가서 다 해드릴 텐데 왜 그렇게 닥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성화에 괜찮은 척 버텨보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하기만 합니다. 20대 후반이라 부모님 돈 타서 공부하고 알바하고 가끔 여행 다니면서 자기 개발만 하러 다니기엔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게 사실이니까요. 취업한 내 친구 누구는 연봉이 벌써 4천이 넘는다는데 내 친구 누구는 회사 사람들하고 놀러와서 사진 찍은 거 푸사로 올려놓고 취업하자마자 연애하고 초고속 결혼했고 상사 잘 만나 승진해서 맨날 자랑. 네, 이제 공부 마치고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나도 이제 이 생활 그만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돈도 벌고 조카들 용돈도 막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어디서 일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좋은 상사와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이 불황에도 너의 능력만큼 많이 일한 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가고 싶다. 급여도 주지만 직원들 더 크라고 다양한 공부시켜주는 스케일 큰 회사 가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은데 다양한 도전을 시켜주는 회사도 가보고 싶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조금이라도 해당 사항이 있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이 소책자를 읽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 중 진심으로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싶은 분만 다음을 읽어주세요. 자, 이게 책자를 쓰게 된 첫머리, 이유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서 제목을 다시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냥 제목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 살인대 나왔잖아. 오지 말고 이리 와. 그래요? 그거 이제 직접적으로 단도체 있잖아요. 네. 아, 제목 좀 강력하게 해라, 제목을. 왜 제목을 보고 볼지 안 볼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왜요? 나 심각한데 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내용은 좀 들어가다가 어떻게 하면 캥거루도 그만하고 우리 회사 와. 그것도 집어넣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와. 제가 해줄게. 할 거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만큼, 일한 만큼 수익을 얻고 싶은 회사를 찾고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건 어때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만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불황에 내 능력만큼 거기 능력만큼 줘요? 네. 이런 만큼 줘요? 네. 그리고 조금이라면 조금 받아요. 조금이라면 조금 받고 네. 정직하게 다 받아요. 정직한 회사인데? 그 조금 더 사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재채용회사. 그러니까 인재를 채용하는 일을 하는 거야. 네, 제가 인재를 많이 채용하지 못하면 우리 최재 대표는 돈을 못 받는 회사인 거야. 채용해서 다 기업체에다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가 다니는 기업에 있는 사원 채용을 권한이 맞습니다. 네, 같이 일할 팀원들은 제가 뽑을 권한이 있어서 이제 뽑는 거 인재적인 사원 모집 하는 거. 네. 근데 이게 교육사업 모집을 해서 10명 중에 일하는 데도 정직하게 받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이라는 게 조금 맹점이 뭐냐면 아닌 사람들은 그 매몰되다 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연봉 5천인데 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으면 일반적으로 좀 신뢰하거든요. 차라리 일단 좀 안전하게 관리직으로 안정적인 그런 거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 저는 맨 처음에 5천이라고 했는데 뒷부분에서 4천만 원 뭐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회사의 고객 후기처럼 직원이 뭐 그렇게 해갖고 이걸 조금 메꿔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저도 제목을 잡을 때 최 대표님처럼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커튼 떠는 것 같지 않고 조금 실제적인 그 장치적인 걸 보여주려고 카피를 몇 개 있었는데 그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저는 보니까 이제 결국에 또 그 영업이라고 하면 그건 조금 영업을 몰고 가기가 조금 힘들어. 영업직의 일은 아니고 일의 컨텐츠나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업직은 따로 있고 저희는 이제 코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은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저희 입장에서 가르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니까 마케팅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서 그건 선택. 광고하는 맹목적인 그런 네, 그런 게 아니라 영업함이 따로 있어요. 직원 후기 같은 거 좀 해갖고 괜찮아요. 카피 쪽을 네, 고정시켜주는 이 소책자의 직원 후기를 활용을 해도 되죠? 거의 다 소책자의 가치가 네, 없고 소책자의 근간이 원래 기존의 회원들의 호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고객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네. 자, 요거 이제 제목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확 땡겨야 돼.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내놓은 타이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이제 괜찮은 인재를 뽑기 위한 소책자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노하우, 회사를 선택하는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본론의 내용을 하나로에서 관심 갖는 고객을 끌어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타이틀로 한번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타이틀에서 끌어당기지 못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안 읽습니다. 자, 그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곽건표 대표 건데, 저 페이스북 마케팅, 요건 이제 본인이 한번 제목은 왜 이렇게 정했고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쓰려고 한다라고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목은 제가 페이스북 마케팅 더 이상 헛돈 쓰지 않길 바라는 분들께라고 쓴 이유는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타겟 자체를 헬스클럽으로 잡았었고 또 지역은 강남으로 잡아서 그분들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카피레이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헬스클럽 관장님에게 네. 페이스북 광고의 유용한 점을 알려주겠다. 네. 이거죠? 자,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땡기나요?
박 대표님 수준에서는 조금 레벨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상대가 박 대표님이랑 갔을 때 조금 더 함께 나와가지고. 네, 제가 좀 밥 먹으면서 쓴 거라. 그렇죠. 티가 나. 밥 먹으면서 써도 요 정도니까. 저 만약에 제가 권장님이랑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저가 봤을 때. 페이스북으로 계속 돈 쓰면서 했던 분들한테는 좀 끌리지 않을까? 근데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해보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면서, 이게 뭐 테스트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시장에 들어가 봐야 되죠. 이게 카피라이팅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제가 제일 처음에 유튜브를 찍었을 때 엄청 못 찍었거든요. 알아요.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아요. 근데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제가 느낌을,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밥 먹으면서 느꼈나? 아마 괜찮지 않나. 조금 약하긴 해요. 자, 뭐 조언 주실 분. 더 이상 헛돈 쓰지 않길 바라는 관장님께. 차원이 다른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기존에 페이스북 광고를 했는데 돈만 날린 관장인 거잖아요. 평범한 문장이죠. 평범한. 조금 앞뒤가 바뀌면 어떨까요? 제목이. 더 이상 헛돈 쓰지 않길 바라는 관장님께. 이게 페이스북 하지 마. 아니, 근데 그러면 뭐야?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더 이상 페이스북 하지 마. 그렇죠. 아니죠. 관장님 페이스북 마케팅 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죠. 좀 자극적인 멘트가 뇌리에 남고 더 생각하다가 더 내용을 보거든요. 근데 평범한 문구는 그냥 썩 지나가 버리면서 뇌리 안 남아요. 볼 게 많고 읽을 게 많아요. 내 것만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 거에서 눈길을 잡고 머물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좀 자극적인 문구. 우리가 쌍피해 법칙 했었잖아요. 이피해 법칙. 고통을 건드리고 또는 쾌락을 주고 이런 문구여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헛돈 쓰지 말라 하는 거는 이제 손해 보지 말라 이런 쪽이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전공법으로 쓴 거예요. 게릴라전으로 해도 돼요. 자, 이것도 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될 본론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영기 대표님, 홈페이지에 온 고객이 왜 구매를 안 하는 걸까요? 타이틀이 이래요. 이 부분 어떻게들 느끼고 있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까지 막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유튜브랑 이런 거에 막 제목 올려주신 거 봤잖아요. 캐릭터 마케팅 그런 것도 보고. 근데 저 이게 가장 끌렸어요. 이 멘트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게 조금 더 저는 봤을 때 근데 나름대로 제가 저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편안하면서도 사실 어떤 어떻게 왜 구매를 안 할까? 궁금증을 좀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저희 타이틀 정할 때는 타이틀에서 100% 전달이 안 되면 부제를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서브 타이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안 온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 고객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노하우 7가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서브 타이틀까지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제목에다가? 네, 제목은 굵은 거고, 서브타이틀은 설명이 들어가면서 좀 이 가로에 집어넣든가 해서 한 번에 읽고 그냥 쑥 나가는 것보다 한 번 더 멈추게 만들 그런 서브타이틀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저희 조매식 대표는 전혀 의견을 안 주네요. 얘들끼리 알아서 해. 밑에 비싼 광고들은 홈페이지에 오는데 그냥 나오고 그것이 제목 올라가면 낫지 않아요? 어느 게? 밑에 비싼 광고 밑에서 홈페이지에 오는데 왜 그냥 나가버릴까? 네. 그것이 제목으로 올라가게 낫지 않아요? 그것이. 그런 생각 딱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비싼 광고비 들여서 홈페이지에 오겠는데 왜 그냥 나가버릴까? 네. 해서 그러니까 타이틀이 네, 있고 네. 그 타이틀 안에 타이틀을 설명하는 서브타이틀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홈페이지 방문 고객을 구매 고객을 유도하는 비법 7가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면 고객들이 더 반응을 올릴 수 있죠.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너무 좋 자, 우리 제목하고 이 책자를 쓰게 된 경위, 이유 이런 것들 첫머리에 담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신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오히려 더 제목을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한번 방문한 고객을 홈페이지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또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책자를 쓴다 하는 거죠. 일단 타이틀이 최재 대표님은 참 끌렸다고 하는데 봤는데. 저는 제목을 네. 좀 달리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홈페이지 퀘스천마크 하나 찍고 이제 구매하는 뭐 홈페이지를 알아보세요. 느낌. 그렇죠. 적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홈페이지 방문한 고객을 무조건 내 고객으로 만들어라. 이것도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좀 썼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금방 바꿔봤어요. 거기다 7가지 고객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딱 써보세요. 타이틀 넣으면. 네, 그래. 홈페이지 이탈률 반으로 줄이는 법. 오, 홈페이지 이탈률 반으로 줄이는 법. 이거 그 뭐지? 홈페이지만 바꿔도 매출이 오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홈페이지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좀 맞다. 방법이구나. 맞아요. 근데 저는 권 대표님 이 카피에 조금 한 표를 더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국내 전환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캐릭터 동영상이 개입이 됐다고 해서 국내 쪽으로 그 공간이 그 갭이 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최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연봉 4천이든 5천이든 간에 연봉 5천 저희 회사는 영업도 유행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카피 때려주고 뒷부분에서 직원 후기가 증빙한 후기가 있으니까 그걸 후방에서 좀 힘을 주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최 대표님 걸 제가 보면 이게 캐릭터 동영상이 나왔다고 해서 체류 시간 이 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구매까지 연결하는 거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중간에 난간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서 상담 신청하는 중간에 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클릭 수를 확인하게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이제 캐릭터 중간에 보면은 상담 신청하기라든가 뭐 회사 소개하는 거라든가 동영상 보러 가기 그 중간 편을 클릭했을 때 그걸 숫자를 파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걸 한편에 이런 어떤 효과가 있구나. 체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담 신청이라든가 정말 어떤 그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 그런 데서 메커니즘. 근데 그걸 전부 다 이제 제목에서 다 표현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아바타 마케팅을 쓰므로써 생기는 이익이 뭔데?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을 늘려주고, 그리고 상담 신청을 유도를 시켜주고, 그리고 제품 소개를 구매 전환이라고 상관이 없네요. 왜 구매 전환? 그 체류 시간 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구매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 그건 이제 뭐 대표님 생각하시는 거고, 이게 갭이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갭을 좁혀주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배너를 클릭했을 때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다. 상담 신청하기 그 배너처럼. 이탈률이 줄이는 건 맞죠? 당연히 네, 맞네. 오케이, 그걸로 갑시다.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 전과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좋은 케이스. 홈페이지 방문 고객 체류 시간 3배 늘리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따는 네,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일단 그 시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구매를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 구매 얘기는 하고, 네, 그것도 좀.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방문 고객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맞아. 컨셉을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미숙 대표님. 타이틀과 이 타이틀로 쓰는 책을 쓰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혼생활 20년 되다 보니까요. 가장이 아프거나 뭐 상업이 망했을 때 생활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돈은 항상 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저 타이틀이 어때요? 타이틀은 아닌 것 타이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면 왜냐면 오피스 투자 나도 재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가 오피스 투자로 생활비를 벌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바꾸면 안 오려. 생활비 벌수 있고. 아니 재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거리가 있다겠죠? 그냥 지금 대표님이 방금 생활비 얘기했잖아요. 정말 여유 자금을. 그렇지.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재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유 자금을 그냥 뒷집에 챙길 수 있다. 재벌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투자가 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다고 너무 동떨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생활비 이야기 나오는데 재벌 이야기 나오니까 좀 네. 날카로운 지적이. 국가수에서 나오셨나? 2018년 오피스텔 투자 새로운 정보는 물음표. 물음표 그냥? 네. 안 그래도 나도 지금 재벌 될 수 있다. 차라리 있을까가 있다. 그죠? 이거라고 까고 답은 혼잣말로 이렇게 떠드는 말이 써봐. 그냥 써봤어요. 돈은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진짜 작은 돈이? 네? 작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적은 돈. 작게 뭐 어디? 1200? 1200? 그 중하단분에 예, 그 작은 적은 금액으로 돈 시작해서. 투자할 수 있는. 톡에 올라왔을 때 내가 조 대표님 저 카피가 네, 딱 보자마자 그 숙제 중에 제일 아니다. 그 재벌 부분이 역시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는 저 중간에 지금 적은 돈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 정보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 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투자하면 좀 큰 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 12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한정 써갖고 1000만 원 이하 자금으로 오피스 투자하는 무슨 방법. 적게도 1000만 원 이하짜리도 있어요. 아니 근데 5천만 원짜리 하루에도 우리가 1000만 원 그런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5천만 원부터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조금 안 그러면 주변에 다니다 보면 5천만 원에 그 5채 이렇게 카피를 딱 해야 그 주제 많이 봤거든요.
아, 그게 뭐 1,000만 원에 한 채. 그러니까 5천에 5채 딱 그단 말이에요. 아니, 갭투자를 하는 5천만 원으로 오피스텔 5채. 네, 그렇게 딱 이렇게? 아니면 뭐 그냥 좀 줄여서 이거 젊은 뽕분들 양성을 그렇게 사기꾼 나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 노하우. 그렇죠. 예, 엑스테이트. 그것도 또 상권 따라서요. 강남에는 좀 올린다라든지. 저기 뭐 완도나 좀 멀리 가면 1,000만 원을 할 수 있겠죠. 지역 다니면 전단지 좀 긁고. 아니, 반대편에 진짜 전단지 배급할 때 지역마다 쭉 이렇게 달려갈 수 있잖아. 상황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 상권이 뭐 이제 대부분 전단지 하시는 분들이 비슷해요. 이제 대부분 신도시나 아니면 뭐 서울 같은 강남권이나 뭐 이제 수요가 많은 쪽을 저기 포지션 잡고 하다 보니 뭐 지역에 따라 좀 변하는 건 없어요. 자, 저 오피스텔 투자로 나도 재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숫자가 들어가면 구체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으시면 참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적은 돈이라는 것도 그냥 적은 돈이 재벌한테는 몇십억도 적은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현을 구체적인 숫자를 써주는 게 좋아요. 시작하는 거니까 뭐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게 있으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새로 좀 써보시고, 이창호 대표님은 배경 설명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목까지 나오려면 한참 내려야 돼. 자, 이거 우리 배경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수업 받으면서 제가 고민이 제 생각입니다. 제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갖고 제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할까 하다가 제가 처음에 전자명을 여기 왔다가 결국에는 그 큰 거로 해갖고 상품 판매보다 그 영업인들 위주로 먼저 그 잠재력을 하고 단계적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이 그래서 기능이 많은 전자명 카테고리 고객관리 솔루션을 좀 확대 변경을 했고요. 기능이 실제적으로 그런 고객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첫 번째 바로 직접적인 판매보다는 그 카페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 조금 관리는 해봤어요. 그리고 운영자라는 그 갑의 포지셔닝이 되면 곽 대표님 계신데 나는 전단지를 100만 원에도 만들어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래서 지금 상품이 지금 30만 원대가 이제 주력 상품인데 1년에 주력 상품인데 이건 이제 영업자죠.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상품을 어필하기보다는 잠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잠재 고객을 모집해서 교육과 학습을 암암리시켜서 이걸 풀어내야겠다. 그 생각에서 제가 지금 1에 2번을 이렇게 한 거고요. 네, 지금 두 번째까지 설명을 했네요. 직접적인 판매보다는 프로젝트로 잠재 고객 모집해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유도해서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교육과 설득에 관한 그런 글들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어떤 언저리에 위치를 시켜놓고 이제 이게 해결책이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 한국영업인협회를 조금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반대편 쪽에서 조금 움직여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콘텐츠가 탄탄하고 저는 솔루션도 이제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일단 영업 목물 코칭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일단 영업 능력 코칭, 협회, 연구소 하다가 전문가 쪽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맞춰봤고요. 그래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제가 이제 비즈너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몰랐던 내용을 알았는데 반대쪽에 있었던 그 잠재적인 내용들이 이게 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업을 봤을 때 그 영업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뭐 열심히 팔고 그거보다는 가치를 파는 게 낫고 근데 가치 말고 그 위에 뭔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판매나 영업의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책자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저주같이 이렇게 저주라는 거는 한 번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방식대로 하면 계속 아픈 거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보여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조금 찍고서 그 단어를 강점으로 찍고 이제 조금 풀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고 그 제목은 안 팔리는 영업의 10가지 제안 이렇게 했는데요. 네, 좀 지난가도 같은 지금 현재 방법이 좀 잘못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블로그에는 제가 다시 조금 계속해서 이제 수정해서 만들 건데 주제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죽어도 안 팔리는 당신, 팔아도 살기 힘든 당신. 박자는 좀 맞췄고요. 라임을. 근데 제가 영어를 보니까 이게 안 팔려서 죽어라고 팔지만 안 팔려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팔기는 팔았는데 자기 삶이 희생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뭐 자동화 시스템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조금 괴를 해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제목은 그게 이제 부제였고요. 타이틀은 잘못된 영업의 저주를 푸는 5단계 비법.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거랑 틀리네요. 네. 네. 앞으로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최재 대표님 그 연봉 5천하고 뭐 고객 후기 연결시킨 부분 있잖아요. 제가 왜 거기서 대표님한테 더 많은 얘기를 했냐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후반부에 가면 내가 납득시킬 자신이 있는데 첫 타이틀롤에서는 이게 잠깐 그냥 이게 충격요법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뒷부분에서 5단계라는 거 조금 구체적인 이게 정말 실증적인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걸 조금 내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이제 5단계 비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조금 제가 보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그렇게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가지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팔아도 힘들고 못 팔아도 힘든 그 이유가 여기서 좀 막연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걸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중반부에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능률적인 영업을 못하니까 성과가 안 나온다 당연히 영업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을 해서 몸을 잘 무난하게 판매를 했는데, 뭐 가치의 개념을 모른다라든지 영업에 제대로 된 개념이나 어떤 그 프레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게 되면 몸상하게 가면서 뭐 어떤 생활을 뭐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풀었고요. 그리고 썼던 부분에는 읽어보시면 있는데 그리고 책 쓴 내용에는 여기는 안 나왔네요. 제가 이제 수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영업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영업이 힘들다는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영업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아침에 뜨는 태양을 희망에 빗대거나 그 한때서 저는 아침에 뜨는 그 해가 제일 싫었습니다. 그 영업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 조금 이제 섞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꼭 여기까지만 하셔도 이제 욕을 하십시오 이제. 아니 지금 코칭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까? 네. 자, 제목을 아까 수정하셨는데, 제목을 뭐였다고요? 잘못된 영업의 저주를 푸는 5단계 비법.
잘못된 영업의 저주. 네. 영업의 저주. 카피라이팅, 이창호 대표님 카피라이팅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저를 푸는. 자, 잘못된 영업의 저주를 푸는 5단계의 노하우. 예, 뭐, 좋아하고 네, 네. 배우고 싶어요? 저주를 풀어야죠. 글쎄요, 말씀은 언뜻 이렇게 네. 대충은 알겠는데, 네. 워낙 전문성을 띄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영업하는 사람인데, 알기 쉽게 이렇게 조금 해석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어렵게 조금 다가오는 그런 느낌. 약간 좀 그런. 영업을 17년 동안 해온 분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뭔 건지 뭐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좋은 말 모르겠어요. 좋은 말 같은데 그럼 어쨌든 클릭해 보시겠네. 뭔 말인지 모르면. 저기까지는 너무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저주라는 단어. 저주, 재앙, 뭐 이런 거. 에 재수 없다. 그 생각 약간 좀 이게 이제 상대방한테 끌고 가면 좀 껄쩍지근 하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그 광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 영업은 뭐뭐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뭐 이런 것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영업에 대한 어떤 생각은 짧은 단어로 딱 나타내고 이게 아니라 뭐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게 영업 다 단계가 있는데 영업은 뭐뭐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게 뭐가 그래서 제가 오면서 연구하다가 또 이제 메모해놓은 게 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아, 이거 좋은데. 영업은 예술은 어때요? 예? 영업은 예술입니다. 아까 안 하죠. 아 진짜 예술이세요. 영업은 예술, X. 그럼 작품. 예술. 자,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된 건 뭐예요? 제목이 다시요? 네. 영업은 은가 아닙니다. 은 과학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쪽으로 지금 오면서 한 페이지 정도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지정해. 영업은 미신이 아닙니다. 영업은 과학입니다. 왜? 미신 그런 말 안 쓰려고. 아, 이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쪽으로. 자,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번 새로 정립하셔서 따로 또 다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아, 근데 딴 잘 몰라도 신 대표님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아까 주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저도 받는다고. 네, 알았어요. 어떤 부분에 좀 주무시는 것 같은데. 카피라이팅에 뭐 본문에 있다니까. 국물이. 제가 그 대표님 블로그를 읽어봤어요. 몇년 중간에 카피라이팅이 나와요. 아, 그래요? 찍어줘야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내가 잠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게 블로그에서요? 여기서? 네. 네. 아, 이거 여기는 블로그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아, 아니 여기 여기 없어. 일단 쉬는 시간 한번 읽어보죠. 네, 일단 10분간 쉬고. 네, 10분간 휴식. 예, 있습니다.